국민 라디오 본격 조합원 탐험 리얼 버라이어티 나는 조합원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어설프게 충고하려 하거나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 다짐합니다.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볼까요? 어때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들 조금은 더 늘지 않았나요? 오늘도 서로를 향해 딱 한 걸음씩만 다가서는 날 만들어 보자고요. 2015년 4월 8일 수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출발!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 비장하게 불렀던 그 민중가요를 20년이 지나서 이 나이에 다시 또 부르고 있을지 몰랐다. 지금까지 부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참 씁쓸하게 말씀하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가사가요, 굉장히 그 삶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금 나태해졌을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닦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좀 힘을 얻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살짝 그렇게 좀 위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힘을 얻고 있거든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문희정의 나는 조합원이다와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 미남 조합원과 함께. 언제쯤에 이 미남 조합원이라는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을까요? 자연스럽게. 쉽진 않겠죠?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전화번호가 한 번 나와서 참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문득 좀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조 오빠한테 일단 전화를 좀 해서 올해 그 참외 작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한참 바쁘실 때일 것 같기는 한데. 여보세요? 네. 관조 오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희정 아나운서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빠 지금 뭐 하세요? 참외 관련 그 기록들 좀 정리하느라고. 방송 안 듣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너무 바빠서 미처 못 들었네요.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나는 조합원이다 방송 중입니다. 네. 네. 올해 참외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광고는 시작하셨는데. 네. 네, 올해 참외 작황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평년보다 살짝 못한 상태 정도입니다. 평년보다 살짝 못한 상태라고 하면은 맛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조금 그렇다는 거죠. 맛은 작년하고 별 차이 없고요. 네.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여전히 맛있지만 수확량 자체가 약간 떨어진다. 네. 왜요? 기후적인 영향이 아마도 큰 것 같고, 네. 작년하고 이제 참외 품종을 또 바꾼 탓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정도. 네. 참외 품종을 바꾸셨다면은 소비자에게 더 좋은 참외를 공급하기 위해서 바꾸신 거겠죠, 당연히? 네,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참외이긴 합니다. 네. 근데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다 고민해가지고 생산을 해내잖아요. 근데, 네. 대체로 우리 조합원들은 꼼꼼히 좀 따져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소비자들은 더욱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가격 있잖아요. 네. 좀 저렴하다 싶으면 그냥 아저씨 이거 달아요?
이러면서 정말 간단하게 사 먹거든요. 아, 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관조 오빠 되게 고민 많이 하시면서 품종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재배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국민TV 조합에 판매하기 이전에는 네. 이제 참외 산지가 성주가 제일 전국적으로 크기도 한데 그렇죠. 중국에서 일반적인 형태는 공판장이라고 해서 공동 판매 경매 판매장이 있어요. 네. 거기 그냥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경매인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경매인 도메인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조금 더 생각하고 네. 고려하죠. 아,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공판장에 내놓을 때보다 지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판매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더 생산자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네, 특히 제가 직접 갖다 드리면 좋은데 네. 이렇게 중간에 택배 업체를 갖다가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렇죠.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잘 신경 써서 삼아도 저 택배 업체분들도 많은 양을 막 소화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떻게 조심을 해도 파손이 한 번씩 생겨요. 그러면 정말 미안하고 또 어떻게 배송을 제가 다시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도 미안하고 또 조합원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초창기부터 이제 참외에 대해서 이제 재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조합원들 상대로 판매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공판장에 내놓을 때보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시고 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아졌나요? 작년에는 사실은 네. 그냥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은 그냥 수익 그러니까 다 했을 때 딱 손익 분기점에서 멈췄다 그래야 되나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고 이렇게 수익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러면은 다시 또 조합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이제 조합에 광고하고 이랬던 거는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제 참여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네.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렇게라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 점이 같이 고려돼서 했고 원래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해서 다른 이렇게 일반 고객들은 소매 판매하는 제 친구들이나 저 선후배들 보면은 그분들도 첫 해보다는 그 다음에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기대는 하고 있죠. 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홍보마당에 이제 관조 오빠가 직접 그 산지 시세의 영향을 받아서 참외 가격이 좀 바뀌게 되는데 인하로 가격 조정합니다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네. 올해 판매 어떻게 조금 제대로 좀 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주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지금?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고. 역시 첫 해하고 그때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나 봐요. 조합원 분들도 늘어나시기도 했고. 네네. 국민TV도 그만큼 또 발전했고, 그런 영향이 있는지, 작년에 드셔보셨던 분들이 또 다시 주문해 주시고, 옆에 추천도 해주시고, 그런 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등급별로 가격 차이가 꽤 나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날 텐데, 네. 우리 조합원 분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에요? 선물용으로는 아무래도 10kg 특등급 1등급 정도인데, 네. 아니면은 5kg 특등급 정도인데, 네. 실제 이제 가정에서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소가족 시대라서 많은 양을 드시면 조금 부담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보관이 좀 힘드니까. 네, 5kg 1, 2, 3, 특히 2등급, 3등급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먹을 때는 뭐 괜찮으니까. 네, 맛은 사실은 10kg 특등급이나 5kg 3등급이나 맛은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참외니까. 애초에 이제 참외를 이제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릴 때는 참외라는 과일은 다른
사과나 배같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과일하고는 달리 수확해서 그날 세척해서 선별해서 그날 저녁에 바로 보내드리거나 혹은 늦어도 그 다음날 보내드리게 되는 그런 과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좀 일반 과일하고 달리 이렇게 보내드릴 때 제가 순간 말하다 뭔가 좀 잊어버렸네요. 아니, 저는 이 등급 차이가요, 어디서 나는 네.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참의 크기 차이일까요? 맛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 하려고 그랬습니다. 맛은,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해서 맛은 다르지는 않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맛은 다 똑같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양, 색깔, 모양, 흠집, 이제 보통 3등급이라 불리는 과일들 같은 경우에 특 1, 2, 3을 나눠줄 때 3등급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익는 속도가 이제 너무 많이 잘 익어서 익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조금 표피가 벌어져요. 네네. 말로는 열과라고 표현하는데 벌어질 열자라고 써서 열과라고 표현해요. 열과라든지 혹은 참외도 생물이라서 벌을 갖다가 유혹을 해야지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는데 네. 좀 더 못생긴 과일들이 모양의 꽃들이 벌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가 더 좋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맛이 있고요. 그런 과일 모양 안 좋은 모양들 이런 것들이 이제 3등급이 되는데 딱히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특등급이나 3등급이나 별 차이는 없고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 흠집 이런 것들로 이제 등급별로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저희 이제 그냥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남한테 선물할 때야 그 외양이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생긴 게 더 맛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네. 제가 좀 전에 표현했다시피 좀 못생긴 그 참외는 수꽃과 암꽃이 나눠지는데 네. 암꽃의 수정이 이제 벌이 수정을 했을 때 됐는데 암꽃이 못생긴 암꽃이 벌을 더 잘 유혹한다 그래야 되나? 자기 더 매력을 발산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달아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뭐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저렴한 걸로 많이 자주자주 주문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물하실 때는 특등급으로 조금 약간 외양도 생각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맛에는 전혀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오빠 다들 그렇게 장가를 보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네요? 댓글 게시판에서. 지금 허니와 동희님이 지난 월요일 관조님 참외밭에 방문했어요. 진짜 참외 농사 짓고 있고요. 총각 농사꾼이에요. 장가 보내주세요. 이러고 사진을 떡하니 올리셨어요. 네. 막 찍지도 못하고 일하느라고 그런 사진일 텐데. 아니 굉장히 모자 쓰고 있는 모습이요. 무슨 학생처럼 나왔어요, 오빠. 워낙 동안이시긴 하지만. 예. 그 백마고지님은 농사 지으시는 분이 굉장히 타는 거에 민감하시던데 관조 오빠도 혹시 피부 타는 거에 민감하십니까? 네, 저도 나름 모자 쓰고 그건 안 했는데 조금 특히 비닐하우스는 많이 뜨겁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 화상을 입어요. 그걸 대비해서 약한 화상인데 네. 거의 한여름에 피부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보다 좀 더 심한 정도의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좀 대비를 하지요.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바쁘지 않으실 때는 국민 라디오 들으시죠? 네, 거의 듣는데 제가 이제 휴대폰이 워낙 구형이라서 배터리 소모도 너무 심해서 예. 나는 조합원이다라든지 맹아태라든지 아침에 시사 프로라든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 듣지는 못하고 중요 프로만 챙겨 듣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휴대폰 좋은 걸로 바꾸셔야죠. 주문 계속 들어오는 휴대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문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 배터리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참외 주문하실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010 6269 6269 7154 7154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홍보마당에 사업 홍보란에 보시면 되죠? 네. 네네. 거기 있고 이제
다음 블로그에 관조 참외라고 하나 블로그를 만들어졌는데 거기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블로그에 블로그에 관조 참외를 치시면은 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아, 오늘 저 바쁘신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요. 길게 통화했네요. 죄송해요, 오빠. 아니요, 끝으로 네.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네. 참외를 배송해 드리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우체국 택배라는 업체를 이용했었는데 네. 원래 택배 업체를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민영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택배 비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업체를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생각지도 않은 파손들이 한 번 생겨서 네네. 주문해 주신 저분은 되게 미안하고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보내드리긴 하지만 정말 좀 죄송했습니다. 네. 관조 오빠는 정말 늘 이렇게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외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 맛있는 참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주문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외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관조 오빠 만나봤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나 하면은, 난 정말 이분이 정말 농사꾼인지, 가끔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코스프레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어요. 백마고 화님! 네, 안녕하세요. 백마고지 김정일입니다. 일하고 오신 거죠, 새벽에? 그럼요. 진짜? 네. 뭐지,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지? 쌀은 맛있는데. 아유, 전 진짜 농사꾼이고요. 주 5일째 농사꾼으로 보시면 돼요. 예, 진짜 농사꾼 백마고지님. 우리 김정일 이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오십니다. 왜죠? 수요일마다 이제 실무국장회의에 참석하고. 네. 좀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네. 수요일로 다 몰았죠, 일정을. 서울 오시는 일정을. 예, 서울 오는 일정을 수요일하고 토요일로 거의 몰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사님인데 실무국장 회의에 들어가고 관여를 한다?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국장 회의 들어가서 이제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거나 이런 거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 네. 그런 거 체크하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올라오나. 그러니까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뭐가 있나.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로써 세 번째 참여를 하셨나요? 예. 네. 세 번째죠. 네. 네. 세 번 정도 실무국장 회의에 참석한 소감은? 소감은 이제 점점 치열해지죠. 이건 뭔 소리야? 싸웁니까? 아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예. 전에는 제가 뭐 참여를 안 해서 좀 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실무국장 회의록 해가지고 이제 결과만 보고를 받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와 좀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조합원 관련 내용이 좀 많아졌죠, 주제가. 그건 이제 점점 조상원 사무국장님이 금요일 날 사무국 소식할 때 네. 잘 들어보시면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 아무래도 사무실 분위기가 밝아지니까. 뭔 소리지 이거? 그건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은 중요치 않고요. 정말 네. 예, 다들 미남 이사님 오셨다고 좋아하시네요. 그게 아까 제가 관조님이랑 통화한 걸 들었는데 네.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시대가 눈으로 먹는 시대잖아요. 눈으로 먹는 시대 맞습니다. 예. 입으로 먹지 않고 눈으로 먹기 때문에 경매나 공판장을 가면은 거기 가면 치열하거든요. 그분들이 뭐 맛을 보고 경매를 받지 않아요. 기본적인 당도 체크나 이런 걸 보고 가장 기본적인 건 모양이에요. 모양하고 크기. 그리고 이제 막 하죠. 뭐 하려고 하면서 경매장에 가면 그거 알아들으세요? 백마고지님. 그 이제 숫자 일본어식으로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고 네. 아주 치열해요. 경매장을 가보면 도매인과 경매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인이 마이크를 잡고 네. 이제 숫자를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매인은
이제 버튼을 눌러요. 쭉 이제 물품을 놓고 네. 이제 물품을 놓고 이걸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누르죠. 500원이면 500원 단위 이러면은 경매인이 막 하려고 막 이렇게 숫자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을 때 이제 뭐 낙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가는 거죠. 실제로 그 생산자분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럼요. 저도 뭐 일본어를 좀 뭐 제가 좀 일본어는 가라로 아는데 그런 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또 재밌는 얘기네요. 항상 TV에서 보면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무 편말로 하는 데가 있고, 네. 가락시장이나 좀 큰 데 같은 건 이제 전자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게 해서 전광판에 이제 딱 떠요. 그러면 제가 경매를 예를 들어서 지켜보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완전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되고, 그런데 비용이 엄청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쓰잘데기 없는 대로 돈이 들어간다 그럼요.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네. 그 가격 보전은 어떻게 하냐. 소비자는 돈을 주는 사람은 냉철하잖아요. 네. 냉철하기 때문에 눈치를 그 도메인 사가는 분들도 소비자 기호에 맞추지 절대 생산자는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는 걸 깎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한테는 적게 들어가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별돼서 외양만 깨끗한 그 농산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양적으로 조금 흠이 있더라도 아무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 오히려 믿고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한 5년 이상은 더 걸린다고 봐요. 왜요? 그게 지금 밖에 나가는, 일례로, 네. 이거 뭐 말이 새는데, 일례로, 토마토 농장 제 친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오이도 했었고 별걸 다 했었거든요. 파치는 기본적으로 버립니다. 맛은 똑같은데, 맛은 똑같아요. 분명히 똑같은데, 모양이 조금 구부러졌다. 점이 하나 베겼다. 그럼 버려요. 아까운 걸 네,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경매시장에 못 내보내니까 싸게라도 팔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우니까. 네. 그러면은 맛은 똑같은데 그거 파치 먹어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 좋은 상품 제값을 못 받는 거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농사꾼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다. 아까 뭐 관조님도 2등급, 3등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좀 판정을 받기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데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을 버릴 때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 농산물 시스템 자체가 다 잘못되어 온 거예요. 오이가 원래 구부러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일자로 자란 거 자체가 인위적이고 뭔가 그렇죠. 이상하신 거잖아요. 근데 시장 가면 다 일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파치에 대한 기억이 어디서 바뀌었냐면 제주 MBC에서 근무하면서 네. 제주도는 뭐 다 감귤 농사 지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말 그대로 포대자루로 MBC로 들어와요. 네, 그 네. 기자들이 취재 갔다가 어르신들이 주시면 그냥 네. 파치 얻어오는데 저희는 다 그걸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맛있죠.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마트라든지 가게에 가서 반질반질한 그거는 네. 그 사실 약품 처리한 거거든요. 네. 닦은 거라서 그거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제주도에서는. 네. 예. 고맘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파치가 더 맛있고 더 달고 더 괜찮은 건데 괜히 더 비싼 돈 주고 믿을 수 없는 죄를 산다는 게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엔 네. 이해하는 사람은 적고 이해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네. 달구지님의 김 이사님, 임 PD님 만나러 올라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난 이사님 말 100% 믿었는데. 좀 전에 만났습니다. 좀 전에 만났습니다. 딴 데 가서 또 이러고 얘기하는구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좀 믿을 수가 없구만. 저도 임 PD님 그 방송에는 영혼 없이 댓글 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자, 여러분, 지금 요 말 들으셨죠? 그거를 고스란히 들으신 대로 그 게시판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급 질문이요. 예를 들어, 고창에서 배추 한 포기에 500원인데, 서울 가락 구리시장에서는 2,500원인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그 배추 같은 게요, 가장 그 좀 예민한 부분인데, 네. 배추나 이런 건 이제 좀 큰 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큰 손. 큰 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7, 8년 전, 그때 좀 아는 거로는, 그러니까 배추는 도박이라 그러거든요, 배추무는. 그러니까 심는 사람들 사이에서 3년이 망해도 한 번만 튀기면 된다. 와우. 예, 배추가 그런 쪽으로 투기 작물성이에요. 이게. 와.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밭대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밭대기. 들어봤죠. 밭대기라는 게 네. 실제적으로 제가 4단계까지 넘어가는 걸 봤어요. 4단계? 예, 농사꾼이 이제 심어놨죠. 네. 그러면은 한 중간 상인이 와요. 네. 이거 1,000만 원이나 삽시다. 네. 샀어요. 다른 사람이 요만큼 잘하면은 와서 이거 얼마에 파쇼. 또 넘기는 거예요. 그 그게 중간 상인이 예, 1억 이상 가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분명히 생산자한테 1,000만 원에 그렇죠. 산 건데 그게 나중에 최종으로는 1억까지 그렇죠. 밭대기로. 밭대기로. 근데 만약에 배추가 그의 시세에 폭락을 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산 사람은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생산자는 예. 근데 이게 점점 후불제로 가다 보니까 선불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리면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생산자는 팔 욕심에 네. 가을에 갖고 갈게 심으세요. 음. 그래놓고 안 가져가면은 그래서 갈아엎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아. 갈아엎는 거 나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거의 계약 재배는 돼 있을 텐데 계약 재배는 돼 있을 텐데 계약한 사람이 나 이거 못 가져가겠어 하는 순간 뽑을 품값이 500원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500원이면은 뽑아서 포장해서 운송해서 이렇게 나가면 차라리 갈아엎는 게 나은 거죠. 저희가요, 농사꾼들이 자기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갈아엎을 때 그 심정이 예. 피눈물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도 작년에 뭐 쌀 이거 논을 직접 로타리 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쌀 수입 반대하고 이런 거. 아, 그때 진짜 그분들은 정말 목숨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예, 아이고. 또 농사꾼이 오시다 보니까 전문적인. 농산물로 이거는 참 예민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조합 내에서요. 예. 그러니까 진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말 중간 단계 없이 예. 만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이 확장이 되고 확산이 그렇죠. 되고 좀 안정화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합에서는 마당을 제공을 해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장을 제공하는 것만 하고 장 세우고 사고 하는 건 조합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사이에서 최소한에 줄여가지고. 아, 참, 쇼핑몰이 생겼잖아요. 예. 예. 아직 가격 표시가 안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공지가 나갈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선 5개 상품을 먼저 등록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 구동되는 거 보고 네. 점점점 이제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주문이 안 된다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시범 테스트하는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냥 짜잔 하고 예. 멋지게 근사하게 짠 나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유, 그러면 좋죠. 물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네. 떡다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문 용어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이사님, 난 과거가 참, 예. 이상한 전문 용어들이 자꾸 나와. 예. 과거에는 성실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쇼핑몰 출범했고요. 지금 시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출자금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출자금.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예, 드렸었어요. 설명을 해도 예. 참 이게 이해가 어려운 게 네. 경비하고 이제 혼합돼서 그러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출자금을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버려서. 예. 근데 이제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주식회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주가 내가 주식을 샀어요. 저 회사에 매월 얼마씩 경비 들어간데 매월 얼마씩 내야 돼. 아니잖아요. 아우, 그럼요. 뭐, 낼 필요 없죠. 네, 낼 필요 없죠. 그럼요. 근데 협동조합은 낸단 말이에요. 내야 되죠.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 주체가 경비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자금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즘 좀 상업적으로 가는 협동조합들이 출자금, 그러니까 조합원의 책임을 강조하느라고 출자금 단위를 늘려놔요. 아. 그러니까 5만 원 하던 거를 네. 정관을 바꿔서 10만 원, 30만 원 이러면 조합원들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가입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진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입하기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보고요. 조합원의 참여를 그 출자금에서 보면 안 돼요. 자격일 뿐이에요, 출자금은. 그러니까 그 자격 획득하는 것조차 그 문턱을 높여놓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그 참여와 자격에 대해서 혼동을 가졌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5만 원이라는 자격, 그러니까 조합원이 네.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출자금 그 5만 원이 대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 조금 예. 어려운 분들께는 조금 문턱을 낮춰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비를 받지 않을 때는 네. 경비를 징수하지 않을 때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월 11,000원에 네. 네, 경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조합비. 조합비. 네. 조합비 이제 그거 받고 있는데 월 11,000원이 5만 원은 일회성이에요. 평생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내놓고. 그렇죠. 그 자격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경비는 11,000원씩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5만 원이 문턱이 높다? 이거는 좀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설득력이. 왜냐하면 5만 원이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실 매달 11,000원씩 내야 되는 그 그렇죠. 돈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어떤 저희 의미에서는. 조합으로도 부담스러운 게 네. 의무기 때문에 경비와 조합비는 이 출자금과 출자 납입과 경비의 납입은 법적으로 22조, 25조에 조합원의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의무.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렇죠. 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이 부담돼서 이 5만 원이 부담되는데 매월 납부하는 11,000원은 부담이 안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게 예. 진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속성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냈을 때 법적으로 어긴 거 아니에요, 의무를. 그러니까 조합으로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면서 네. 저희가 늘 좀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건너뛰는 건데 그 출자금은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아니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내시고 하면은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출자금은 좌수가 많다는 게 돈의 그 좌수가 아니라 사람 수거든요. 사람 수. 사람 수. 그렇죠. 협동조합에서는 이게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이제 연관되는 건데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가 의결하고 의견 제시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은 아까 쇼핑몰이나 이런 걸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 사업에 조합원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주체로서, 당사자로서. 그래야 조합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또 뭐냐면은 왜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회사와 시민단체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아닙니다. 저희는. 영리단체죠. 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 이익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말씀을 잘못하시는 건데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거고 그렇죠.
조합원들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예. 정확하게 지금 해주시면 조합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그럼요.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고 장을 펴주는 거고 네. 쇼핑몰도 일종의 그거예요. 하나의 그 조합원들한테 장을 제공하는 거지 조합이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얘기는 조합원들 상호 간에. 그렇죠. 상호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좀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조합에서는 이 내가 조합원으로서 이 이익과 모든 걸 통합해서 내가 지위가 상승했고 참 권익을 누리는구나. 이게 바로 협동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결권, 이게 출자금이 네. 참 이게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시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 1인 1표제다 뭐 이런 게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 말고 다 아는 얘기 말고 하나의 의결권이잖아요. 출자금 네. 하나가. 출자금 한자가. 예. 예. 10자가 10표가 아니라 그렇죠. 한자가 1인 1표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0자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든 그렇죠. 또는 한자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든 n분의 1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의결권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은 지분이 되잖아요. 네.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0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주식회사에서는. 예. 근데 출자 좌수가 한 표가 아니라 사람의 한 표란 말이에요. 출자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봐도 하나의 자격 요건일 뿐이지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주식은 네. 척도가 되죠, 자본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당 부분 이건 뭐 좀 후의 얘기지만 이 배당 부분을 가지고도 저희가 처음에 참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네.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예. 근데 이게 배당 부분이 참 요원한 얘기지만 요. 아니 이게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 일반 예. 농협이나 일반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배당을 해주니까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배당보다 중요한 게 조합원 간의 경제활동이라니까요. 배당은 참 이 출자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출자금을 우리는 지금 법으로 이걸 보면은 잉여금 배당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이게 51조에 보면은 잉여금 배당의 경우 조합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납입 출자금이 지금 네. 현재 우리가 한 40억 원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이 100억이 나도 4억 이상 납입 이 출자 배당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한자 있으니까 저 배당 주세요. 이익 났잖아요, 전체적으로. 주세요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넘질 못하는 거예요. 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5만 원에 대해서 예.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5천 원이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6%에서 7% 정도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거든요. 배당액을. 그렇게 하는데 많이 좀 몰리는 이유가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해도 이거보다 많이 받는다. 그래서 농협으로 좀 자본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 이율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그렇죠. 해보시면 예. 그러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돈놀이지 돈놀이. 참여가 아니죠. 왜 이용 실적을 많이 하느냐. 네. 이용 실적이라는 그거예요.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그걸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액이 커지는 거예요. 자수가 한자여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사업에 그렇죠. 같이 이용을 정말 많이 한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용고에 대한 많이 받는 배당금이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발전하는 거죠. 협동조합의 발전 원동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용 실적.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저는 한자고 그냥 보잘것없는 아무리 n분의 1이라고 해도 그냥 많이 자수가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겠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그거 유리한 건 아닙니다. 없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많이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겁니다. 금전적 이익은 그렇죠. 나중에 돌아갈 때 거기에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 많이 하시고 내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사업에 이것저것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그럼요. 본인은 자수에 상관없이 이용고 배당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참 이제 단편적으로만 우리 조합원들이 알고 있어요. 조합의 의견 제시, 네. 뭐 지역 협의회 참여,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요거는 나무만 얘기한 거고 숲을 보지 못한 거예요. 협동조합의
그 성장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요건인데 그 자발적 참여라 하면 사업의 이용까지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 듣는 것도 그렇죠. 저희가 방송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듣게끔 하고 조합원들이 의무적으로 거의 듣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듣고 내가 실생활에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왜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좀 요원해야 되는 건 아셨죠, 많이? 요원, 그러니까 뭔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사실 뭐 그렇게 손에 잡히고 네. 확실하게 와닿는 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사업이. 그러니까요. 예, 생겨야 되고요, 또. 그렇죠. 앞으로.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확실히 권익과 이익의 차이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뭐 저번 주에 방송했는데 뭐 권익과 이익이 똑같지 않냐 이런 제기한 것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익은 돈에 치부되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글로 쏠리는 경향이. 예를 들어서 그 맥값 그거 뭐죠? 그 재벌이 그 아, 때려놓고 예. 2천만 원 주면 되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한 대당 얼마 줄게. 예. 아, 전 솔직히 지금 왜 그래? 예? 아니 돈 많이 준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익을 본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나 내 권위가 완전 짓뭉개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렇죠. 인격 모독은 당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돈은 받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손에 돈이 쥐어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게 참된 이익일까요? 아유. 아니죠. 그게 무너지면은 예. 그러니까 내 권리가 동반되지 않은 이익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네.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사람 피폐해지면 예. 그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지 이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협동조합은 권익단체다. 여기에 좀 치우쳐야지 내가 협동조합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겠다 이런 이익적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중 가서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못 시행되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변질이 돼요. 돈을 위해서. 이거는 직원과 조합원 간의 불신. 이것도 분명히 차이가 됩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제가 출자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자격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자격.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내가 조합원이 되는 기초적인 첫 관문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매월 경비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내가 참여를 하면서 조합에 뭔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참여하는 단계지 출자금은 바로 그 첫 문턱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게 미디어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 가입 안 해도 방송은 들을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조합원 아니어도 조합원이 뭐 주문하는 제품들, 또 생산한 제품들 주문도 가능하고, 그럼 굳이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제 법이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전에까지는 그 비조합원한테 판매가 거의 금지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가지고 허용을 했더라고요. 네. 법이 이제 개정됐는데 그거는 그래요. 우리가 방송을 갖다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전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했잖아요. 어쨌든. 찬반 투표했습니다. 예. 예, 작년에 했잖아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참 대단하고 제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차라리 10,000원을 더 낼게 남들도 듣게 해줘라. 그때 그 마음이었거든요. 진짜 대인배시더라고요. 예. 어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게 모르게 협동조합의 이제 언론 특히 이거의 공익성을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협동조합에서 당연히 그 지역사회 발전을 저희가 도모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정관상으로 원칙상으로도 그 공헌할 의무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방송이라는 측면을 아예 비조합원들한테도 열어놓음으로써 그 협동조합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인 사회공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저희는 이미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준은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 진짜 아유 지금 다들 매맞게 이게 뭔 소린지 정말. 네? 나 진짜 아니 논신님은 요가 하다가 매를 맞았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돈 받을 테니까 대신 매 맞겠다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미죠, 재미. 아이, 매를 왜 맞아? 예, 여러분, 매값은 벌지 마세요. 매값 벌어와가지고 저 조합비 낼게 이런 사람 하나도 안 이뻐요. 예. 그래, 참, 저희 협동조합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이게 미묘하지만, 네. 정말 장점이 많은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제 연령이 다양하고, 직업이 다 틀려요. 정말 다양한 직업. 지역이 다 틀리고. 정말 다양한 해외까지. 예. 이거는, 바꿔 말하면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끼리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단체다. 특정 협동조합이다 이거예요. 생산자단체다. 그러면은 무조건 생산만 해야 되고 소비만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방송뿐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쇼핑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한테만 좀 유리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닌 게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조합원 자녀들 대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그렇죠. 꾸리겠습니다. 또는 저희 조합원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할인 효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럼요. 예. 아니 제가 만약에 이런 일 없겠지만 망했어요. 우리 거지가 됐어. 어디서 못 먹는 거야?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이번 주는 경상도 지역 가서 동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또는 제가 농사는 좀 지어봤는데요. 저 그렇죠. 가서 저 품삯 받고 일은 그렇죠. 좀 하고 싶은데. 지역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겠네. 말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쪽에 저희 같으면 제주도로 귤 따러 가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일자리가 스스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이면 네. 또 믿을 수 있고. 그럼요. 이게 다양하다니까 모든 사업이 조합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에다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자, 조합 차원에서 할 사업이 있고, 조합원 스스로 할 사업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은 사실 그 구분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아이디어를 그렇죠. 내잖아요. 예. 각 지역 협의회 간 연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저희 조합에다가 문의를 해서 괜찮겠느냐.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법적 정관상 판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뻥 터뜨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요. 예.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정말 좋은 아이템은 이거 우리 전국 조합원이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조합에서 그럼 우리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서 국민TV 로고, 뉴스케이 로고가 박힌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셨잖아요. 벽걸이용 시계라든지 탁상 시계를.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드셔가지고 카페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국에서 특별히 자 만드십시오. 거기서 만드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다 입점해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양성. 근데 이제 투명낭인님께서 조합원의 정보를 취합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요게 사실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런 개인 정보를 그렇죠. 이렇게
공개되는 것 또는 관리되는 거에 동의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철저하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하고 싶어서 공개되는 경우와 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알게 된 경우. 그렇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합원 전화번호, 조합원끼리 공개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요. 서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요. 불가능합니다. 예. 불법입니다. 예. 일례로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님 전화번호 알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쌀 주문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로. 알게 됐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제가 솔직히 저는 조합원 분들한테 1,0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고 싶어. 내 연락처를 자, 신청하세요. 문자 주세요. 1,000원씩이나 준대요? 예? 내 그럴 연락처가? 수도 있지. 진짜?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1,000원 받을 수 있나? 1,000원씩이나 줘? 나 경매를 붙여볼까요,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신경이 쓰이네. 반땅? 예. 그러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다 동의를 그럼요. 안 하셨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출자금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하나의 자격이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설명할 거에 더 많이 계속 나와요. 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다음에도 내가 꼭 나와야 되고 그렇죠. 나는 이제 꼭 갈고리를 있어야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는 누굴 보러 왔어 하면서 예, 자꾸 다랑어님이 사겠대네. 네. 아이고 예 성주의 농사 일꾼으로 오시래요. 네. 혹시 모대살 망하게 되면 근데 난 안 네. 망했으면 좋겠어. 나 그 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책임지고 망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우리 백만고지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힘.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